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신도시가 아니고 쉰도시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뭐 신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나이가 꽤 많아서 신도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곳에서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겠다. 이제 그 노후가 한 30년 정도 된 뭐 거의 100개의 지구에서 선도지구가 13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아마 그 지역에서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100개 중에서 13개를 고른 그 이유가, 아니, 뭘로 고른 거죠? 일단 점수 배정표를 네. 제시를 했고요. 네. 동의율, 그러니까 동의율. 동의율과 또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대수, 네. 거기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제 당락을 결정했던 게 기부 체납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을 많이 하면 가점 점수를 6점인가요? 네, 주게 많이 되는데, 바치면 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신청한 단지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또 지자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네. 어떤 정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강력한 비판에 부딪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논리인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물론 공정한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분당 신도시 예를 들면 1기 신도시에서 그나마 가격이 높고 또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는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6개가 있습니다. 야탑역이 있고, 그렇죠. 뭐 임해역이 있고, 이제 순서대로 거기 있죠. 뭐 경기 서현, 아니지 순회, 않습니까? 정자, 서울이죠. 미금, 오리역까지 있는데 네. 길쭉이에요. 그러면 네. 쉽게 보면 북쪽, 중간, 남쪽 구역이 있는데 이 지역별의 안배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잘 되려면 용적률을 많이 올려야 되고요. 일반 분양가를 높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역세권 단지가 첫 번째, 선도지구는 야구로 따지면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가 살아나가서 도루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투수도 흔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이제 경기가 그게 이기는 잘 되는 걸 경기. 봐야 옆에서도 추진 분위기 그렇죠. 그럼 2번 타자도 살아나갈 예, 수도 있고 동의율 여러 가지가 높아지고. 올라가기 네. 때문에 선도지구가 네. 1번 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그런 잘 달리는 선수,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나는 공정하게 하겠어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에 3개 단지가 다 나왔는데, 시범단지 중에서 양지마을은 이제 역세권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2개 단지는 역세권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일산이나 나머지 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1번 타자 역할을 하는 단지들은 빠져버렸기 때문에 흥행에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사업성에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수표를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이 아니 무슨 기준이야, 제발 좀 공개해줘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개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여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형평성 문제,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상대 다른 단지들은 또 공정하게 문제. 한다고 해놓고 왜 점수를 공개 안 하면 공정하지 않은 거? 그렇죠. 저는 점수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당연히 안 하고 공개를 있기 해야 되지 때문에 않을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여진이 되고 있는데, 뭐 결정적으로는 뭐 이제 정부가 좋습니다. 일단 선정을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진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는 길조차도 저는 이게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돈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 재건축이 쉬운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정부가 좀 의지를 보이면은 그냥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송선 대표님께서는 13개 지역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의지를 보이면은 뭐 충분히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보다는 뭐 그 부동산의 정책적 개입이 워낙 큰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행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과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권 안에서도 1기 신도시는 현재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 근데 그 주택을 정비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노후된 지역들을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살기가 좋고 아파트나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여건이 좋은 것들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분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도 양극화 얘기하는 게 왜 강남만 개발을 하느냐, 균형 발전을 좀 하자라고 하는데, 수도권 안에서도 아니 1기 신도시만 그게 사람 사냐? 다른 곳들은 더 힘들고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교통 지하철 뭐 해준다고 그래놓고 해주지도 않고 도로도 뚫어준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는데 1기 신도시만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우선 좀 벗어나고 뭐 1기 신도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쨌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하면서 항상 속도를 내다가 속도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의율이거든요. 뭐 사업의 행정적인 부분은 다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단으로 동의율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동의율을 키우고 나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물리적인 요소들 네. 뭐죠? 뭐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노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사업을 좀 순조롭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면 결국 그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 사업성은 기반이 되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뺏어 갈 건지 줄 건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공공기여분이 되는데 만약에 공공기여를 많이 뺏어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동의하셨던 분들은 뭐 소위 이런 거죠. 뭐 이마트에 가서 공짜로 주니까 가서 줄 서서 받아 먹잖아요. 근데 하나 먹을 때마다 이쑤시개 하나마다 500원씩 내라고 하면은 네. 줄을 안 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재건축을 그냥 공짜로 해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향후 이제 계산서가 딱 나왔을 때 그 계산서 금액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하셨던 분들도 상당 부분 이탈을 하는데 그 이탈 과정 안에서 얼마나 공공기여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그 인센티브라든지 공공기여분에 대한 그 배분 이런 부분 안에서 너무 또 과하게 준다라면 특혜 시비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가 아닌 지금 서울 안에서 뭐 상계동 이런 데는 영기 신도시라고 하거든요. 예, 서울 안에서 더 노후된 지역들, 경기도 수도권 안에서도 더 노후된 지역들하고의 형평성 맞추는 요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일기 신도시 카드를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적으로 표장사하는 것처럼 그 느끼는 그 주민들이라든지 뭐 다수의 국민들도 예전에 일기 신도시 발표할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큰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잘 되려면 첫 번째 타자가 치고 나가야 되니까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양지는 안 그래도 양지인데 더 양지를 만들고 음지는 더 음지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서 이 균형을 잡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그 발표를 했으니까 그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표는 2030년 입주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 보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애가 입학하면서 엄마 아빠 나 졸업할 때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내가 입학할게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일단 뭐 대견하다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휴 이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확률보다도 저는 이건 더 어렵다.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030년에 완공이라는 계획인데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거든요. 이주하는데 3년 걸립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지금 이주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도 하지도 않고요. 지금 동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주하려면 전제 조건 하나 있어요. 유일한 가능한 거. 정부 예산을 다 투입해서 공짜로 지어줄게. 지금 빨리 이사 나가. 1년 안에 이사 나가. 라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라면 목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고요. 저는 소송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2027년이 아니라 2037년에 착공 들어가면 베스트다. 굉장히 37년이요? 빠르다. 그것도 베스트라는 거고요.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모든 문제는 돈이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돈 문제인데 돈 문제라는 게 이제 추가 분담금, 돈 얼마 내느냐인데 지금 조합에서는 2, 3억 정도 추가 분담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5억,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5억이고요. 10년 지나면 물가 상승률 감안해 보면 10억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돈을 내고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100 중에서 한 30%는 동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하자. 우리 해야 돼. 나머지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 복잡해. 돈도 없고 내 노후 자금도 없는데 살다 무슨 그냥 재건축을 살게 해. 해줘. 뭐 이렇게 이런 살다가 나는 그냥 갈래. 뭐 나중에 내 자식들이 알아서 해. 라는 분들이 일기 신도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 독이 든 성배라고 아까 헤드라인에 나왔는데 지금 독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배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탈락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개별 재건축이라면 우리 그냥 특별법 우리 안 하고 지원 안 받고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지만 이미 특별법 내용 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지 탈락한 단지들도 문제고요. 추진해야 되는 단지들도 앞으로 상당한 진통, 여러 가지 돈 문제, 조합원 내부 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또 아까 제가 기부 체납 말씀했잖아요. 기부 체납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했는데 자, 기부 체납 니들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기부 체납 하세요. 그러면 조합원들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기부 체납 많이 한다는 거 생각 안 하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의 갈등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참 재밌는 게 저도 재개발 공부를 해보니까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를 작성할 때 내가 이거를 동의를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면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반대하죠. 이미 동의는 했고 그러니까 뭐 꽹가리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송도 예.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선도지구 지정의 동의율은 또 앞으로 하는 동의율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무조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98% 동의를 해준 거고요. 실제로 조합 설립이라든지 진행 단계에서 또 다른 동의를 받게 된다면 추가 분담금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하니까 기대를 갖고 동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네. 여름이었나요? 그게 한번 가봤거든요. 선도지구 설명회 가서 제가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무조건 동의만 하자. 일단 지금은 동의만 하고 나중에 반대하더라도 나중에 반대하자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부 체납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선도지구 됐다고 하는데 그럼 기부 체납뿐만 아니라 뭐 이주 대책을 위해서 뭐 임대 주택을 늘리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이제 사업성이 살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담금 분담대로 놓고 사업성 떨어지고 하면은 이게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선생님 생각하는 게 네. 정확히 맞는 거죠. 네.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 동의율을 확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또 이주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분담금 산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비계획 승인해야 되죠. 그다음에 조감도 같은 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 건축계획이라든지 허가하고 또 시공사 붙이고 이런 과정 그것만 제가 봐도 1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3년 만에 그거를 한다라는 게 그게 불가능한데 또 거기에 이제 공공기여에 대한 임대주택 또 임대주택 비중에 따라서 또 반대가 많고 또 왜 우리가 낸 분담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을 그렇죠. 또 지어주냐 내 재산 가지고 또 네.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뭐 대부분의 전문가 그다음에 대부분의 거기 지역 주민들도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동의하신 어쨌든 분들도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먼저 어쨌든 그 티켓을 거머쥐고 싶은 그 의혹이 일단 이거 티켓은 잡자. 예, 그렇죠. 선착순 번호라도 뽑아놔야지 그 순서는 안 되면 찾아오니까. 나중에라도 포기하면. 네, 그렇죠.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불만이 뭐냐면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셨거나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들 그리고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재건축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때는 재건축 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 27년 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은 추가 분담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40대 중반, 뭐 우리가 생애주기에서 그래도 소득 기준이 좀 높았던 그 시기. 근데 5년, 10년 지나면 은퇴를 앞둔 나이가 생각이 더 바뀔 수 있죠. 생각이 당연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그 사업들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하고 또 지연됐을 때 불안 그리고 말씀하신 이주 대책 과정 안에서 내가 1기 신도시 주변에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주를 해서 끝나고 나면 들어오라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판교에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이 분당에 그쪽에 하고 있는 친구들이 3기 신도시 다른 곳에 있다가 출퇴근은 어떻게 할 거면 그거 뭐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엔 또 중요한 게 단순히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하고도 또 연관성이 크거든요. 학교는 학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그 학세권이라는 게 지금 학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주 대책이 그런 세부적이고 굉장히 마이크로한 얘기들이 다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큰 덩어리만 제시했고 그 큰 덩어리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 잘못했다가는 이 이주 대책 안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아까 얘기 드렸는데 1기 신도시는 기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교통 여건도 다 있는데 3기 신도시 가서 허허벌판인데 가서 그게 뭐 교통도 하나도 없고 뭐
굉장히 좀 불편함을 겪는 그런 곳에 가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주변에 전세로 가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그렇죠. 예, 그 전세 가격 중에서 그 전에 좀 저렴하게 그 임차하셨던 분들은 더 먼 곳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과 그 명확한 분담금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재건축이 지연되는 불만, 그다음에 아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임대주택을 넣어야 되는 것도 뭐 넣을 수는 있는데 이 제도가 사실 갈등을 좀 조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서울시 기준으로는 평당 건축비가 450만 원으로 픽스돼 있더라고요. 450만 원으로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평당 지을 수 있습니까? 빌라도 못 짓습니다. 네, 빌라도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주차장 비용은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임대 아파트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그 사람들의 경향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런 걸 좀 조장하고 있다는 좀 느낌이 있던데 이런 것도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임대주택 같은 네. 경우는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렇죠. 공공이 우리 내는 세금으로 공공이 해야 되는데 공공이 해결을 못하니까 민간한테 이제 떠넘기는 떠넘기면서 거잖아요. 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가 있죠.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제 반협박을 하는 거죠. 야, 이 기부 체납해서 임대 아파트 얼마 지어 아니면 우리 안 해준다라는 반협박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이 옛날처럼 사업성이 좋을 때는 뭐 개포주공 같이 용적률 80% 5층 아파트 지을 때는 내가 그냥 우리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래 내가 뭐 추가 분담금 뭐 5천만 원 내는 거 한 7천 내고 해줄게라고 하지만 지금 추가 분담금이 5억 원 뭐 적게 잡아도 5억 원 예상하는데 오늘 공사 들어가면 5억이지. 그렇죠. 그러면 인심이 박해지는데 여기 임대 아파트까지 끼어들어서 하면 야 추가 분담금 5억도 못 내는데 6억 내고 7억 내라고 하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김치국 마신다는 게 이제 쉽지 않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처럼 진행이 되면 이주 수요가 나오면서 주변에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폭등하게 되고요.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년, 15년 생각하면 10년, 15년 후에 착공 들어가면 3기 신도시는 이미 다 입주했거든요. 입주하다가 1기 신도시 이주 수요 나오니까 내가 비켜줄게. 누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 대책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다음 달에 발표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발표되는 내용 거의 알맹이는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 공약사항 내용을 보면 그 공약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88 올림픽 할 때 뭐 아시아 선수촌, 기자 선수촌처럼 아파트를 지어서 수용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그린벨트 풀어서도 5만 호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이주를 수용할 만한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예산이 없고요. 지자체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 대책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도지구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오기보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도지구의 가장 큰 사업은 서울에서 했던 뉴타운이거든요. 예, 뉴타운은 그냥 당시 이명박 시장 때부터 거의 위에서 하라고 거의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도 15년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도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뉴타운 때는 그냥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아무리 그 반대를 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깽가리를 쳐도 그냥 가는 거죠. MB 그렇게 정부, 해도 15년. 그렇죠. MB 정부 때 하던 한남 뉴타운이 아직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요. 한남 뉴타운 1구역은 해제됐고 2구역, 4구역, 5구역, 3구역이 그나마 좀 빠르지만 아직도 찾고 못 들어갔고. 그리고 성공했던 이제 뭐 가자뉴타운이나 뭐 기름 이런 데도 한 15년 넘게 기본 걸렸으니까. 최소 15년입니다. 네,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와, 지금 5년 내년 되면 25년인데 5년 만에 입주라는 거 이제 조금 이제 의욕이 앞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불가능한 걸 지정을 해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안 되면 이거 오히려 그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빠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분열보다는 예전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가 특별법 지정해가지고 개발한다라고 하면 일기 신도시끼리도 똘똘 뭉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분당 빼고는 다른 곳들이 사업성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우리 쪽의 용적률에 대한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뭐 어떤 뭐 시기 질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안에서도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그 수업 과정 안에서 1등만 이뻐하는 그런 네. 그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다른 4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불평 불만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 안에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속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떤 이런 특별법을 적용을 해가면서 그 개발을 하겠다라는 자꾸 그 희망 제시들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또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말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여라든지 분담금도 이런 게 축소가 확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 안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만큼 추가 용적률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정치 논리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정치 논리입니다. 이게 1기 신도시가 처음 당초 계획을 보면 30만 호 정도. 네. 그러면 가구로 따지면 100만 표 정도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죠.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공약이 똑같았습니다. 1기 신도시가 똑같은 네, 공약이었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때문에 네. 이게 한번 정치 논리로 시작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못한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달콤한 유혹 포장을 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어라는 시간을 계속 끌게 되는데 정치 논리로 시작이 됐는 게 이제 세종시 또 혁신도시였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빈 땅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예산만 쏟아부으면 개발이 되는데 신도시 재건축은 이렇게 예산 문제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개인의 인플레도 전 재산이 너무 달려 있는 크고.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내 전 재산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투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 논리가 이제 한번 발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20년 지속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손도 쥐고 기왕지 발표한 거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예정대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그 손도 쥐고 발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